는 넘파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판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에 대한 기능은 되게 많이 있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그 축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이런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익히면 됩니다. 판다스는 이제 넘파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어쩌면 넘파이보다 더 많이 쓰이는 패키지인데 그 기본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인덱싱 방식으로 내가 검색을 하기 용이하게 리스트나 이제 넘파이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그러니까 해싱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기 용이하게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그냥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그냥 둘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그 둘 다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판다스예요. 둘 다 이제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에 좀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업그레이드 판이 넘파이 어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은 딕셔너리의 이제 업그레이드 판은 판다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파이 어레이는 그리고 좀 수학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차원 구조를 저장하기에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3차원이나 4차원이나 이런 것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판다스 같은 경우는 끽해봐야 그 2차원 그러니까 행렬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태블러 데이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엑셀과 같은 자료 형태의 저장과 처리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소론이 이제 너무 길고 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딕셔너리에서 먼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넘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원 어레이 구조로 파악을 할 때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를 상상을 하고 그게 발전된 형태야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웠는데 얘는 딕셔너리를 상상을 하고 그게 발전되어 있는 형태야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편리합니다. 규비는 중간고사 때 80점을 받고 기말고사 때 20점을 받았고 좀 올려야 되겠다. 아이유는 중간고사 때 40점을 받고 기말고사 때 뭐 10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학계는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딕셔너리에서 정보를 이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80,60이라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엑셀로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 규빈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중간 기말 이렇게 되어서 점수를 뭐 80, 60 이러한 방식으로 엑셀을 정리하거나 뭐 규빈 아이유를 여기 이제 컬럼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넣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중간 학생 1, 학생 2 하고 기말 이렇게 해서 학생 3 0점 70점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 아니 그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들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 그 학생별로 중간고사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태 변환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는 테이블 형태로 컬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로우가 이제 인덱스로 되어 있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하는 방식은 일단 딕셔너리에서 만들고 딕셔너리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태 변환을 해주는데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에 해당되는 거 있죠. 키에 해당되는 것들이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키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밸류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열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넘파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DF라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받으면은 넘파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열에 접근을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은 중간고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에서 선언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좀 편합니다. 본질이 좀 비슷한 게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키라고 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미드하고 파이널, 그러니까 그 중간 기말고사에 대한 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하고 DF에 이렇게 치면은 똑같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 컬럼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치면은 중간고사 점수가 이렇게 리스트로 나왔었잖아요. 얘도 요렇게 중간고사 점수들이 요거는 이제 판다스 시리즈라 그러는데 요 출력 결과가 S라고 저장하고 S를 이제 타입을 찍어 보면은 요거는 이제 판다스 시리즈라고 나오게 되고,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있죠. 요런 거는 이제 타입을 찍어 보면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뭐 별거는 없고 그냥 행렬처럼 보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벡터처럼 보이면은 시리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다스 같은 경우는 2차원까지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판다스에서 정보를 빼내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행과 어떤 열을 선택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인덱스로만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간단했는데 그 번호만 잘 외우고 있으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에 그 위치에 있는 정보들을 뽑고 싶다라는 번호를 잘 외우면 간단한데, 판다스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모든 방법을 다 숙지하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 편한 루트를 찾는 게 좋은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 테니까 제가 좀 선호하는 루트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칩시다. 요거는 그냥 제가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을 했고, 여기 4개의 컬럼이 있죠. 그 다음에 5개의 로우가 있습니다. 예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네, 이게 더 있네. 이렇게 하면 더 있는데 여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위에 몇 개만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러한 메소드를 써주면 위에 몇 개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 2라는 거를 만들어갖고 데이터 프레임 2에 상위 몇 개만 보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 2에는 아이디 같은 거를 넣었죠. 요거는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 학번 같은 거를 또 다른 컬러를 만들어서 이제 넣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든지 이 열을 선택할 때 출석 점수거든요. 이게 이 ATT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출석의 약자로 제가 썼는데, 이 출석 점수에 해당되는 이 컬럼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딕셔너리 같은 거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딕셔너리가 익숙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디에 뭐가 쭉 있고 그 다음에 ATT에 또 뭐가 쭉 있고 이러한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키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뽑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딕셔너리라는 걸 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요렇게는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보통은 넘파이를 좋아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열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DF2라고 치고 여기에
인티저 로케이션의 약자예요. iLog이라고 치면은 요거 자체 있죠. 요거 자체는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자료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통째로 그냥 넘파이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넘파이 어레이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그냥 2라고 치게 되면은 아닌가? 0, 1, 1이구나. 1. 1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 출석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통째로 그냥 넘파이 어레이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1 여기가 인덱스 1에 해당되고 여기가 0, 1, 2, 3 3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출석이랑 중간고사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죠. 출석, 레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 잘 모르겠고 넘파이처럼 생각할래. 행렬에서도 그냥 몇 번째 칸부터 몇 번째 칸까지 그다음에 그 이 숫자로 다 기억을 해서 뽑겠다.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 3명의 학생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마치 넘파이 어레이인 것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마치 딕셔너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컨셉이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의 오브젝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점을 찍고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펑션 형태로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펑션 자리가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라도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명사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여기에서 어레이하고 이렇게 하면 얘는 동사죠, 동사.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정의하는 건데 아까 이렇게 하면은 파이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것도 어떤 이제 값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넘파에 비슷한 값으로 이제 지금 변환되어 있는 어떤 명사 형태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러한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치면은 그냥 첫 번째 컬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가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좋은 이유가 내가 이제 컬럼 이름이 뭐 그 기말고사니까 파이널 뭐 이런 거로 썼던 것 같은데 내가 파이널이라 썼는지 파이널 테스트라 썼는지 FIN이라 썼는지 막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대충 여기까지 쓰고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는 펑션이라 되어 있고 지금 명사로 끝나는 거는 아니 명사에 해당되는 건 인스턴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클릭해 갖고 이런 거를 내가 저장했었지. 레포트는 뭐라고 했더라? 호목인가 뭐 해서 찍어봤는데 없고 레포트로 했나? 해서 갑자기 왜 안 돼? 됐다. 느린 거였구나. 에이씨, 아까 했었는데. 됐다. 요렇게 이제 나오면은 레포트 점수를 이제 자동 완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컬럼 이름을 이제 단일하게 뽑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 이게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점을 찍고 이렇게 탭을 누르는 거? 이게 뭐 외우는 것도 이제 좀 적어 보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이제 치는 것도 적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이는데 얘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 이 컬럼 이름을 또 요렇게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키가 컬럼 이름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ATT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ATT 미드 한 칸 띄고 테스트 그 다음에 F1 테스트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요거로 설명 안 했구나. 요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요. 속성이. 근데 얘는 이제 동사의 출력 결과고 요거는 그냥 이 동사의 출력 결과가 명사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거는 변수니까 얘는 이제 함수.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열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거든요. 얘를 출력하니까 얘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컬럼 이름이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드 테스트를 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상태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컬럼 이름에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쓸 수 없다라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갖고 하면은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익숙한 게 아니고 여러 개에 익숙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df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이게 df하고 물음표 자리에 스트링을 그냥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이제 그 컬럼 이름을 그대로 칠 수도 있고, 여기에서 df하고 여기 있는 물음표 자리에 내가 이렇게 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를 뽑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키를 리스트로 전달해서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이제 여러 개의 키를 한 번에 뽑아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일단 딕셔너리가 되는 거는 그냥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를 전달하는 거, 요거는 그냥 되고, 이거 안 되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이름이 바뀌었나 보다. 뒤에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키를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하나만 넣어도 되고, 아까 전에 이렇게 넣으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오고, 여기 키들의 리스트를 넣으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컬럼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개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그냥 점을 찍고 속성에 바로 접근하는 방법, 컬럼 뽑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딕셔너리처럼 생각을 해갖고 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냥 넘파이 어레이처럼, 요거 통째로 그냥 넘파이 어레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뭐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쓰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얘는 통째로 넘파이 어레이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냥 넘파이 어레이도 아니고 뭐 되게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딕셔너리도 아니고, 얘는 그냥 딕셔너리 자체에 가까워요. 요건 딕셔너리 자체에 가까운데, 그 요거는 되게 희한한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가능해요. 로우를 다 뽑고 컬럼에 있는 걸 다 뽑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되는 것 같죠. 넘파에서는 이게 원래 가능했으니까 이건 그렇게 이제 놀랍지가 않은데, 여기에서 모든 로우를 뽑고 모든 컬럼을 뽑는 이 방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0번을 뽑고 싶다, 0번째 로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그냥 0을 써주면 돼요. 이거를 내가 이 형식이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로 넣어주면 됩니다. 0하고 1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0하고 1을 뽑고 싶은데 스트라이딩으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하면은 2까지 뽑히게 되겠죠.
근데 원래 이제 여기에 2를 쓰면은 얘는 끝점이 포함 안 됐었잖아요. 얘는 끝점이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돼요. 한 칸씩 점프를 해서 뽑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마치 요 어레이를 뭐처럼 다루고 있어요? 넘파이 어레이처럼 그냥 다루고 있어. 숫자를 통해 갖고 쭉쭉쭉쭉 뽑는. 컬럼으로 가봅시다. 컬럼은 보통은 이게 몇 번째 몇 번째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접근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ATT만 이렇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뽑히게 돼요. 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유지해서 뽑아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뽑고 싶어. 그러니까 기말고사 점수를 뽑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두 개를 나열을 하면 뽑히게 됩니다. 다시 모든 애들을 뽑은 다음에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AT 요거를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얘하고 요거를 뽑을까? 요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뽑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컬럼 쪽에서 이름을 기반으로 스트라이딩이 됩니다. 얘가 된다라는 거는 이 중간까지 뽑고 싶어 라고 하면은 출석, 레포트, 중간고사까지 뽑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출석부터 끝까지 뽑히게 되는데, 이 컬럼을 점프를 하면서 뽑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뽑게 됩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은 테크닉들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원하는 거에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조금씩 또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웬만하면은 저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너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가장 안전한 코드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는 습관처럼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제 리스트를 풀 때 그 리스트를 조작하고 싶을 때 뭐 LST 1, 2, 3 이렇게 있으면 4 이렇게 하고 이제 동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제가 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뭐를 뽑고 싶다라고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이 형태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컬럼을 뽑으려고 한다. 하나의 컬럼을 뽑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태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뽑고 싶은 컬럼이 얘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뽑는 게 요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제일 안전한 방식인데 이게 좀 치는 게 많이 이제 귀찮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생략을 해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딕셔너리 같은 거였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면은 무조건 기본 형태 이 형태로 이제 놓고 시작을 하면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형을 제외하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아무래도 코드를 조금 쳐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제가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방식은 요 방식이나 요렇게 딕셔너리처럼 키에 접근해서 뽑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게 좀 보기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유지하면서 뽑는 이 방식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를 슬라이싱 하고 싶다. 로우를 슬라이싱 하고 싶다. 그래서 0부터 5번까지를 이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형으로 만들어 놓고 적당히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면 돼요. 0, 5 이러한 방식으로 맞춰가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얘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6까지 해야 되겠네. 얘는 왜 가능하냐? 이거는 그냥 원래는 얘는 이제 딕셔너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안 되는 문법이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를 왜 만들어줬는지 몰라.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고 편해하니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인 문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짧은 코드를 쳐갖고 편하긴 한데 약간 예외적인 문법이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좋은 코드는 아닌 게 이렇게 되면은 2까지 뽑으면 이렇게 0하고 1이 나오죠. 왜냐면 끝점이 포함 안 되니까. 그쵸?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2라고 치게 되면은 0, 1, 2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뽑힐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는 뽑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는 뽑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끝점이 포함 안 되니까. 이 안에는 스트라이딩 형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정수가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익숙해지면 쓸 수 있다. 근데 익숙하지 않고 헷갈리기만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2까지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내가 2만 뽑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편하죠. 그리고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고 싶으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df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id가 여기에 그 0, 1, 2라는 인덱스에 있죠. 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료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딱 불러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학번이 얘부터 여기까지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가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죠. 일단 요거 언더바이 df로 저장을 하면 요거 자체가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받아놓고 학번이 이거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뽑을까? 여기까지 땡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로 내가 스트라이딩을 할 수 있구나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학번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 조건에 맞는 로우를 뽑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출석 점수가 60점보다 큰 애들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출석 점수를 뽑은 게 되죠. 얘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판다스 시리즈로 지금 나와 있죠. 이 판다스 시리즈로 나와 있으면은 거의 그 넘파이 어레이 1차원 넘파이 어레이랑 그냥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끝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이제 평균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첫 번째 원소가 뽑히고 이러면 마지막 원소가 뽑히고 얘 안되네. 아 이건 안되는구나.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뽑히는데 이거는 한 칸씩 점프를 하면서 뽑히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60점보다 작은 애들을 이제 쭉 하면은 어떤 건 true가 되고 이제 어떤 건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 다시 넣게 되면은 우리 넘파이 어레이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파이 어레이를 다루는 거랑 되게
비슷한 테크닉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걸게 되면은 이 값들 중에서 툴에 해당되는 애들만 이제 리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얘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어, 해당되는 그 하나의 컬럼이 아니고 다른 컬럼들도 이제 같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60보다 작은 학생들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뽑는 코드는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기본형에서 여기 로우를 뽑고 여기는 컬럼 뽑는 자리잖아요. 컬럼은 다 뽑을 거예요. 컬럼은 다 뽑고 로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인덱스를 내가 정수 형태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스트라이딩 형태로 전달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TF로 전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트루펄스로. 근데 그 트루펄스도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로우는 이렇게 트루펄스로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다 뽑아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내가 트루펄스로 굳이 뭐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수동으로 씁니다. 트루 트루 펄스 이러면은 처음 두 개 열만 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이 형태가 편리합니다. 기본 형태가 외울 게 가장 적어요. 요것도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모든 애들이 다 뽑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이제 트루펄스가 있는 이러한 판다스 시리즈가 되고,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헷갈리는데 얘를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돼요. 왜 이러냐?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쓰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를 많이 쓰다가 그냥 인덱스로 그냥 그 정수를 전달해서 뽑는 거를 많이 하다가 요거를 이제 바꾸는 이유가 이러한 그 짜잘한 뭔가 이제 불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유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아무튼 그거랑 별개로 내가 이제 쓸 때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내가 예상한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황 4, 상황 5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뽑는 게 있는데 무조건 이 방식이 다 좋아요. 근데 그 여기 상황 1, 2, 3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러한 방식을 좀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4, 5부터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1이 가장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기본형 있죠. 기본형을 쓰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뽑는 방식이고, 상황 4, 5까지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고, 상황 4하고 상황 5가 되면은 그냥 요렇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의 로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뭔지 잘 모르겠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로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그 좋은 방법이 이제 요런 거나 이제 요런 거, 이게 그 얘는 사실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뒷부분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생략할 수 있냐? 넘파이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넘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거는 첫 번째 로우를 뽑는다는 의미잖아요. 첫 번째 로우를 넘파이 구조가 원래 더블 리스트로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첫 번째 로우를 뽑는다는 거는 이중 리스트 구조에서 첫 번째 원소를 뽑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원래 이게 생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4번이랑 5번은 그냥 알고 있으면 조금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코드를 한 두 글자, 세 글자 정도 덜 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기본형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실수도 덜 하고.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코드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의 로우로 뽑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점이 포함 안 되니까 첫 번째에만 뽑힐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넣었을 때 동작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헷갈립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출석 점수가 80점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고 얘를 리스트로 바꾸면은 에러가 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서 요거로 바꾸고 이렇게 쓰면 편하다. 직관적이고 편하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나고 요거는 에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저걸 안 쓰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5분 동안 한번 퀴즈 풀어보시고, 아니다, 이거 문자 왜 이렇게 많아? 아, 좀 어렵구나 이거. 10분 동안 풀어보시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